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화론을 배우면서 그냥 몇 억 년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형성되기까지는 저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짧은 시간 내에 퇴적층도 만들어지고 화석도 만들어지고 종이석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산호들도 자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요, 표준 화석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뭐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 중에서도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런 순서로 진화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퇴적층 속에서 화석들을 발굴을 해보면 얘네들이 순서대로,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순서대로 화석이 발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순서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이 돼서 나오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막 중생대 퇴적층 속에서 사람 뼈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화석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데, 그런데 어떤 종류의 생명체 화석들은 어떤 퇴적층 속에서 특히 좀 많이 발견돼요. 그럼 차라리 얘네들을 좀 기준으로 삼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은 게 표준 화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공룡은 대표적인 중생대 표준 화석입니다. 그래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중생대예요. 그 퇴적층은. 그래서 어떤 시대를 나타내주는 화석, 그걸 표준 화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공룡이 중생대에 살았던 동물이 아니고 인간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공룡은 더 이상 중생대 표준 화석이 아니에요. 표준 화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룡은 이제 지난번에 확인해 드렸고요. 이제 이 고생대 표준 화석들을 좀 잠깐 보실 텐데요. 자, 이 고생대 표준 화석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다나리, 암몬조개,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 삼엽충 뭐 이런 것들인데요. 먼저 이 바다나리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바다나리 화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바다나리 화석인데요. 이 나리가 그 백합 종류를 나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 중에 노랗고 조그만 나리를 개나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나리라는 얘기는 그 백합 비슷하게 생긴 거라 그래갖고 이게 뭐 바다나리 이러니까는 저게 식물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분류상으로는 동물에 분류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군데 붙어서 고착 생활도 하고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이게 바다나리 화석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걸 끝까지 배추 화석이라고 우기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바다나리 화석인데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화석이 발견되면, 와, 고생대, 지금부터 수억 년 전에 살았었던 이 바다나리 화석이다. 이래갖고 이제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게 살고 있어요. 수억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바다나리나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똑같이 바다나리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모양새가 다른데요 이러는데, 여러분, 얘가 물에 휩쓸리면 이렇게 돼요. 근데 바다나리예요. 일단 변했다는 증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수억 년 전에 바다나리가 살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똑같은 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 수억 년 전에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계속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 화석이 발견되면 고생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화석이 발견됐다 그래서 무조건 고생대 이렇게 해석하는 건 틀린 생각이겠죠? 그럼 바다나리가 표준 화석이에요, 아니에요? 표준 화석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모나이트라 그래가지고, 암몬조개 아까 잠깐 보셨는데요. 이 암몬조개의 사촌쯤 되는 것이 앵무조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얘네들은 썩질 않으니까 이제 화석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앵무조개 화석이 발견되면 이것도 뭐 지금부터 뭐 1억 년, 2억 년 전에 또는 몇 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살았었던, 그리고 지금은 멸종된 화석이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오늘날 똑같은 게 살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필리핀 근처에 팔라우라고 하는 섬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몇 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거나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언뜻 보시기에 뭐 바위덩어리 이제 단면처럼 보이지만 이게 박테리아가 우구룩을 번식해 갖고서 덩어리가 진 겁니다. 여러분 그 우유나 뭐 요구르트 같은 거 오래 놔두면은 그 안에 덩어리 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조그마한 생명체들이 막 번식해서 덩어리 져서 이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화석으로 남아 있는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전혀 없다가 진화론에 의하면 맨 처음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이제 뭐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숨 쉬는 이런 공기 속에는 산소가 들어있죠. 근데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면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원시 상태에서는 이 공기 중에 있는 그 원소들이 질소나 산소가 있었다기보다는 수소, 메탄, 암모니아 이런 환원성 기체라고 하는 것들이 지구 대기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환원성 대기 상태에서 산소가 있는 산화성 대기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없던 산소를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원시 생명체 중에 하나인 이 시아나 박테리아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지구상에 산소를 공급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하여튼 이해는 잘 안 되실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시아나 박테리아들의 그 화석 발견되면 뭐 지금부터 몇 억 년 전에 한 10억 년 전쯤 생명체 진화 초기에 지구상에 산소를 만들어 주었던 아주 고마운 그런 생명체 화석이다 이러면서 그냥 박물관에 아주 귀하게 모십니다. 그래서 보통 그 미국의 이제 박물관 저도 가봤더니 지구의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 진화 초기에 있었던 생명체이기 때문에 막 지금부터 10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얘가 살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이 카리브해 연안에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타임머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화석으로 발견되면 막 10억 년 막 이렇게 연대를 매기는데 오늘 똑같은 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도 잔뜩 살고 있어요. 호주 서쪽에 상어만이라고 하는 상어들이 자주 출몰을 한다고 하는 그 바닷가에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다 샘플 채취해서 연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뭐 10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살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화석으로 발견된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다 막 고생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표준 화석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엽충이 있어요. 이 삼엽충도요. 고생대 캄브리아기 뭐 이런 시대의 대표적인 화석이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져 갖고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면 뭐 5억 4천만 년 전에서 5억 1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살았었다. 이렇게 박물관에 이제 설명해 놓고 그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느 삼엽충 한 마리의 기구한 운명을 소개해 드리면은요. 여러분 미국에서 발견된 발자국 화석이에요. 근데 맨발자국도 아니고 남학신 자국입니다. 샌달. 그러니까 적어도 지능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샌달 자국 뒤꿈치 부분에 뭔가 하나 밟혔는데 그걸 확대하고 헤쳐보았더니 삼엽충 한 마리가 지그시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 년 전에 살았었다고 하는 삼엽충이 사람 발에 깔려서 화석이 되어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삼엽충과 아주 유사한 종류의 이 생명체를 표본을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고생대 표준 화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다나리, 앵무조개 또는 암몬조개, 그 다음에 박테리아, 삼엽충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다 살고 있거나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이 이게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은 수억 년 전에 살았던 거나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조새와 아주 유사하게 학생들에게 진화를 믿게 만들었던 물고기 화석이 하나 있거든요. 실러캔스라고 하는 화석이에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 화석이 발견되는 바람에 진화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힘을 얻었어요. 진화의 증거가 발견됐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왜 이 화석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었냐면,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이 어류가, 물고기 종류가 진화해가지고서 육지도 돌아다닐 수 있는 양서류가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가 육지로 돌아다니려면 지느러미가 다리로도 변해야 되지만, 단순히 다리 모양으로만 변한다고 해서 육지를 돌아다닐 수가 있질 않아요. 여러분, 보통 그 수영을 해보면 아시지만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바깥으로 나오려면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 혹시 아세요? 또는 물 바깥에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가볍게 느껴지죠? 왜냐면 물은 부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몸을 가볍게 느끼게 해주거든요. 근데 물속에서만 살던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려면 자기 몸을 자기가 직접 지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덩치가 큰 동물이 자기 몸을 직접 지탱하려면 근육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뼈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 몸에 뼈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뼈가 기본적으로 저 몸을 딱 받쳐주니까는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제 몸에 뼈가 없고 근육만 있다, 그럼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온몸에 힘을 주고 한번 일어나갖고 여러분 이런 다음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또 힘을 주고 일어나서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뼈가 있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활동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고기도 진화돼서 양서류가 되려면 지느러미가 다리로도 변해야 되지만 그 다리 속에 뼈가 생겨야 돼요. 그렇다면 진화론이 맞다면 뼈가 생기는 과정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실러캐스라는 물고기 화석을 발견을 했는데 이 앞지느러미 쪽에 뼈가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반가운 건지 몰라요. 드디어 이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진화해서 나가려고 물속에서 열심히 지느러미를 갖고 걷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느러미 속에 뼈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양서류의 먼 조상쯤 되는 물고기다. 그러니까 진화의 증거가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이 실러캔서는 지금부터 막 6,500만 년 전에 진화 과정 중에 존재했던 물고기고 지금은 멸종했다. 그래갖고 이 화석 발견된 거를 막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고 수천만 년 전의 물고기 화석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잡혔어요. 좀 더 숨어 있지? 잡혔어요. 화석의 모습 그대로 잡혔어요.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렸었는데 똑같은 게 잡힌 거예요. 일단 변했다는 증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 아프리카 쪽에서 좀 잡히다가 요즘은 인도네시아 그쪽 근처에서도 잡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에서 잡힌 거예요. 근데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진화의 증거가 아니죠. 얘는 분명히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인터뷰를 하면 얘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희들은 진화 안 했걸랑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유럽에 있는 학자들은 하도 진화론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온통 진화론 생각이에요. 그래갖고 이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니까 6,500만 년 전에 멸종한 뭐 이러면서 막 감탄을 하면서 신기해하면서 열심히 화석을 연구하고 조사하거든요. 근데 그와 똑같은 시간에 지구 반대쪽에는 원주민이 오늘도 한 마리 잡았어 이러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투구개라고 하는 건데요. 개 종류인데 투구를 쓰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 영어로는 호스슈 크랩이라 그래서 그 말 발국처럼 생긴 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화석이 발견되는데 이 화석은 공식적으로 1억 4,500만 년 전에 살았었던 투구개 화석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매김이 돼 있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그 투구개가 어느 날 똑같은 게 살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비교를 해볼 때 진화가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하고 여러분하고 모습이 차이 나는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여러분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진화하신 겁니까? 그냥 똑같아요.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우글우글 살고 있어요. 산란철이 되면 바닷가 쪽으로 몰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중생대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대로 진화론에서 어떤 시대의 기준이 된다고 했던 표준 화석들이 확인해 봤더니 다 오늘날 똑같은 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로 플레이스 아티팩트라고 하는 건데요. 진화론에서는 이 고생대 중에 이 석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식물들이 한꺼번에 하여튼 이렇게 파묻혀가지고서 석탄이 형성된 시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광산에서 캐내지는 석탄들의 대부분이 이 석탄기 때 형성된 석탄들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석탄기는 고생대에 해당되고 이때는 이 척추동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하고 양서류나 뭐 이런 종류가 출현했을 때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석탄기 퇴적층 속에서 석탄 덩어리 속에서 쇠그릇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쇠그릇은 적어도 사람 정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만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석탄기 퇴적층 석탄 덩어리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진화론 주장을 그대로 하려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양서류들이 쇠그릇을 만들어서 문화생활을 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요 편지 같이 생긴 요건 뭐냐면요. 이거 발견한 사람들이 이거 확인하는 글을 쓰고서 서명한 거예요. 그래서 1912년도에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윌버턴 근처 탄광에서 나온 쇠그릇인데요. 이제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맹세를 한 맹세문 같은 건데 여기 대충 보시면은 이제 전력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석탄 덩어리 한 개가 너무 커갖고 그걸 좀 잘게 부수려고 큰 쇠망치로 깨트렸는데 그 쇠그릇이 석탄 조각에다가 자국을 남기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들 사이에 있던 게 아니고 석탄 덩어리 속에 들어있던 쇠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석탄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추적해 봤더니 그 근처에 광산에서 탄광에서
나온 거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내 앞에서 맹세함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면 out of place artifact라고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이런 쇠그릇을 만들 정도면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진화론에 의하면 신생대 끄트머리쯤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쇠그릇은 어느 퇴적층 속에서 발견돼야 되냐면 신생대 끄트머리쯤의 퇴적층 속에서 이런 쇠그릇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가 여기서 안 나오고 엉뚱한 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안 나오고 엉뚱한 데서 나왔다, 그런 뜻으로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정신 나간 물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out of place artifact가 심심치 않게 발견돼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는요, 수백 개가 발견돼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단 하나만 발견돼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람이 만든 도구가 석탄기 퇴적실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고생대라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생대라는 시절은 지구상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 고생대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거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는 중생대라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이런 시대는 진화론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시대이지 실제 지구 역사 속에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요, 중생대 백악기 퇴적층 속에서 망치가 발견됐어요. 중생대 백악기면은 공룡 살았다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 망치가 발견되기 직전에 깨트리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파묻혀 있던 거예요, 이것도. 근데 딱 깨트리고 났더니 속에 망치가 발견돼요. 이 발견된 현장이고, 그래갖고 이 망치를 조사를 해봤어요. 이걸 떼어내갖고서 성분 분석도 해보고 구조도 조사해보고, 여러분 사람마다 지문이 있는 것처럼 이 망치도 저 쇠 부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추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망치를 성분 분석해 봤더니 대부분은 철이에요. 철, 쇠. 근데 상당량의 염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염소가 들어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상당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산채로 집어넣나 뭐 이러면서. 그런 염소가 아니고, 여러분 여름에 수돗물에서 장마철에는 염소 소독 많이 한다고 염소 잔뜩 집어넣기 때문에 수돗물 받아놓고 나서 조금 기다렸어야 됐죠. 염소 날아가라고. 이제 그런 화학 성분인 그 원소인 염소가 상당량이 들어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전공이 금속공학이었거든요, 대학교 때. 그래서 이제 철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걸 배웁니다. 근데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염소가 들어있는 철은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염소라는 원소가 독성이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저걸 철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다가 그 가스 마시면은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걸 그냥 이 쇠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속에다가 염소를 집어넣는다고 그게 철 속에 쉽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염소가 들어있는 망치가 발견됐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망치는 오늘날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망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들 속이려고 일부러 망치 하나 이렇게 이 중생대 퇴적층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꺼내면서 여기 이상한 거 발견됐다 이러고 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아까 그 쇠그릇이나 이 망치들은 대홍수 이전 사람들의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제조 방법으로 만든 유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 손가락
모양 화석이 중생대 퇴적층 속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단순히 모양만 손가락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단면을 잘라보고 그 다음에 내부 단층 촬영을 이렇게 MRI 스캔을 해봤더니 사람의 손가락 손가락이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퇴적층 속에서 고양이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고양이와 같은 포유동물, 젖먹이 동물들은 신생대에 출현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생대 퇴적층 속에서 고양이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진화론 시나리오가 맞질 않는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동물들의 진화 순서를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척추동물 중에서도 어류, 양서류, 파충류, 그리고 조류, 포유류 이런 순서로 진화됐다고 배우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런 순서로 진화됐다고 이렇게 배우냐면 대충 퇴적층 속에서 아무래도 아래쪽에서는 무척추동물이 주로 발견되고 위쪽에서는 포유류나 조류들이 발견된다. 이래갖고 저렇게 이제 진화됐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에서 진화됐다고 하는 순서를 잘 보시면 이걸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저게 무슨 순서냐면 이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의 높이 순서예요. 원래 살고 있는 높이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바쁘니까. 또 누가 이런 관점으로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무슨 상황이겠어요? 전 지구를 뒤덮은 대홍수 때 파묻히는 순서예요. 맞죠? 아니, 여러분, 이 높은 곳에 살고 있는 새가 나는 아래쪽에 파묻히고 싶어. 그래서 아래로 기어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일어나면 이 지구를 휩쓸고 도는 이 물들이 산을 허물어뜨려 갖고 결국은 바다까지 싣고 올 텐데 원래 바다 쪽에 살고 있는 게 먼저 묻히겠죠. 그래서 결국 쭉 확인시켜 드린 대로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생명체가 화석으로 만들어지려면 대개 갑자기 파묻혀서 아니면 오랜 세월 서서히 파묻혀서 아주 빠르게 파묻혀서 갑작스럽게 파묻혀서 화석이 되는 거다라는 것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파묻힌 다음에 화석으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니다. 짧은 시간 내에 얼마든지 화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의 모습인 화석하고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비교해 봤더니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종류 그대로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어떤 지질시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화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거나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다 똑같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퇴적층 속에서 발견되는 생명체들의 화석은 진화의 순서를 보여준다? 아니면 살고 있는 서식지의 높이 순서다? 서식지의 높이 순서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셨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엉뚱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배우시는 바람에 전혀 사실과도 맞지 않는 이상한 이론을 배우는 바람에 더 이상 성경이 믿어지지 않게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완전히 까맣게 잃어버리고 오히려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첫 번째 강의 때 얘기했던 화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실,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시죠?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확인해보면 진화의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화석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뭐라고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 화석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뭐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모든 화석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체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증거다. 또 하나는 이 모든 화석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그 큰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는 아까 5가지 쭉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는데요. 성경 기록을 보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부터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홍수는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 전체를 완전히 멸망케 하는 홍수는 다시는 일으키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홍수 안 일으키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